근데 이제 반대 의견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CCTV로 헛것을 봤습니다. 이거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각 결정문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이게 쓸 수가 없다. 박근혜 때 박근혜는 결국 이제 파면이 됐는데 네. 박근혜 때 그 쟁점이 많았잖아요. 탄핵 사유가 네네. 뭐 8개인가 뭐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됐었나요? 그 정확히 저 개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거의 아마 인정이 안 됐을 거야 내 기억에. 거의 인정이 안 됐는데도 파면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쟁점이 5개인데 5개 다 이거는 뭐 인정이 안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반대 의견보다는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나는 그 5개 중에 4개만 인정하고 하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별개 의견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난 5개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이제 보충 의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다수 의견들이 쫙 이렇게 해서 다 이거는 인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CCTV로 헛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개봉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쓰고 지가 지 얼굴 내놓고 읽어야 되고 읽어야 돼. 아 이거 웃을 일 나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커밍아웃하고 그쵸. 박근혜 때도 왜 처음에는 나는 이건 아니라고 했다가 대세가 확 기울고 국민들한테 밟혀 죽을 것 같으니까 나도 그냥 인용으로 할래요. 뭐 이런 사람이 2-3명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차라리 기어 나오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못할 겁니다. 결국엔 8대0으로 할 것이다. 네. 말씀하신 박근혜 탄핵 사유 네. 네, 다 인정 안 되는데 하나 인정됐다. 맞죠? 네. 거 봐. 하나 인정됐는데도 그래도 파면됐어. 네, 그때 뭐가 인정됐냐면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이 부분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만 인정이 된 거잖아요. 비선 조직이 국정농단 하도록 네가 내버려둔 거 이거 잘못이다. 네. 근데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 문체관광부 소속 뭐 공무원 문책성 인사 이런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탄핵 수추까지는 아니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역시 탄핵 수추 사유 아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당시에 제대로 이제 구조활동 못한 것 탄핵 수추 사유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결정 내렸었죠. 그러니까 최순실 때문에 탄핵 네. 당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석열이 파면될지 말지를 걱정하는 게 너무 억울해. 비교도 안 되잖아. 맞아요. 솔직히 비교도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 정도랑 숫자와 예. 전부 다 마찬가지죠. 예. 와 그런데 이렇게 그 불안해하고 내가 막 걱정하는 게 너무 화가 나네 또 갑자기. 그러니까. 안심하실 수 있게 차분한 얘기를 하나 차분하게 좀 갑니다. 안정감을 드리자면 네, 차분하게. 이번 이 국면에서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활약들을 많이 하시고 네. 시민들한테 여러 지식을 전달해주려 애쓴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립대 차성환 교수, 그 다음에 저기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가 있고요. 또 성대 이황희 교수라고 계세요. 이황희 교수는 헌법연구관 출신이에요. 그 아주 다 셋 다 훌륭한 분들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저기 사법 정치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어떤 성향을 띠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 법사회학 혹은 사법 정치학적 측면에서. 네. 그러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적에 그러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는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바람을 타기도 하고 정권이 바뀌면 또 결론이 달라지기도 하고 네. 이런 짓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그러는 거냐? 네. 이거를 세계적으로 사법 정치학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판사들이 크게 보면 2가지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의 평소 생각.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나는 무조건 이재명이 싫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기각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략적인 전략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전략적인 생각. 어떻게 써야지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알려져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홍성수 교수가 그거에 의해서 자기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에 뭐에 의해서 계속 이걸 해왔는가를 재밌다. 좀 따져봤대. 네네. 그랬더니 우리 헌법재판소는 근본적으로 체제 수능적인 결정을 많이 해왔다. 체제 수능적.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충 통념상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형제도 같은 거 법적으로는 사실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법을 하는 사람들은 제도로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관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그거에서 나는 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그렇지만 세상의 여론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형제도 흉악범 나올 때마다 굉장히 높아요. 70% 80% 이렇게 찬성한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걸 안 해.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는데 오랫동안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체제 수능적인 결정을 한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근데 어느 순간에서 이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획기적인 판결을 막 해. 사람들이 잘 관심 없는 분야. 신경 안 쓰고 있을 때는 막 그걸 해요. 그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론을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여론을 고려해서 계속 안전한 선택을 해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8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국에 살고 싶으면 여기서 반대 의견 쓰고 자기 얼굴 내놓고 못 다닌다. 네, 그 말씀을 항상 그게 이제 안전 선택인데, 이제 이분 주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평판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형성되는 평판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한다. 그들이 일반의 심판은 여론은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큰 관심이나 상처를 받지 않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야 저거를 헌법재판관이나 되는 놈이 저거를 논리라고 썼어? 이렇게 되면은 쪽팔린 걸 제일 싫어한다. 그 집단 안에서 야 저게 법조인이야? 이거를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각 결정문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럴 수 있겠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매불쇼에서 클릭까지 일부러 항상 저거까지 말씀하셨어요. 만들었잖아. 항상.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거든. 이걸 기각 결정문 쓰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은 다 헛것 본 거고 막 군복 입고 간 군인들은 군복으로 가장한 불안당 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러고서 자기 직업도 유지를 못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자꾸 팔대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